환영합니다, 청취자님. 수많은 정보라 막 쏟아지는 노이즈 속에서 진짜 의미 있는 시그널을 찾아내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 대화의 세 번째 참석자로 청취자님을 모시고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배움을 즐기시고 또 핵심을 파악하려는 청취자님과 함께하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죠. 맞아요. 사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주제가 워낙 흥미로워서 저도 약간 뭐랄까 좀 들떠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투자 시장, 그중에서도 특히 비트코인 시장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자본의 움직임을 완전히 해체해 볼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준비된 자료들이 정말 아주 날카롭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의 핵심 자료로 비트코인 가격 단계라는 실행 논리 보고서를 샅샅이 살펴볼 거고요. 또 블룸버그랑 바이낸스의 최근 시장 주기 차트들도 함께 띄워놓고 분석해 볼 텐데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이 자료들이 그냥 흔한 가격 예측이나 선 긋기 차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 기관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수조 원을 굴릴 때 쓰는 그 실행 논리, 다시 말해서 엑시큐션 논리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데스크에서 기관들이 실제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기는지 보여주는 실전 매뉴얼인 셈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님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비트코인 차트가 막 무섭게 치솟을 때 지금이라도 타야 하나 고민하다가 고점 딱 잡고 나중에 끝없는 하락 속에서 눈물을 머금고 손절매를 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시장에 발을 담가본 분들이라면 다들 뼈아프게 공감하실 통과 이래 같은 경험일 겁니다. 완전 공감하시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단순한 가격 예측을 넘어서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지, 수조 원을 굴리는 기관들이 이면에서 실제로 물량을 어떻게 모으고 또 어떻게 떠넘기는지 그 구조와 지속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청취자님 스스로 명확한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이 보고서를 처음 읽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확 꽂힌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되돌림의 성격이거든요. 되돌림의 퀄리티 말이죠. 기관의 실행 전략을 이해하는 아주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할 때 나타나는 퀄리티의 차이요. 기관이 실제로 막 매수를 진행 중일 때 나오는 하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공포스러운 폭락이랑은 양상이 아예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시장 참여자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그냥 매도세가 엄청 세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당장 차트가 시뻘겋게 변하니까 무섭잖아요. 그런데 기관이 시장에서 물량을 쫙 거두어들이는 이른바 매직 구간에서는 하락의 형태 자체가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하락 속도가 마치 의도적으로 제어되는 것처럼 굉장히 느리고요. 마치 얕은 계단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밟고 내려가는 것처럼 질서정연한 구조를 띈다고 자료에 묘사되어 있죠.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힌트는 바로 거래량의 급감입니다. 거래량이 확 마른다는 거군요. 맞아요. 특정 가격대에 도달하면 거래량이 뚝 끊기면서 하락에 딱 멈추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누군가가 그 가격대 밑으로 떨어지는 물량을 조용히 하지만 전부 기계적으로 흡수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얕고 질서 정연한 하락이라는 현상 자체가 결국 보이지 않는 거대한 매수벽이 밑에 깔려 있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반대로 기관의 매수 실량이 완전히 다 끝났을 때 나타나는 하락은 어떨까요? 캔들 크기부터가 다르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진다고 명시되어 있죠. 더 이상 내던지는 물량을 밑에서 받아주는 큰 손이 없으니까 그대로 내리꽂는 거군요. 여기서 진짜 프로 트레이더들의 시각이 일반 개인들과 어떻게 다른지 분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네. 보통 투자자들은 지금 가격이 오를까 여기에만 집착하잖아요. 맞아요. 내일 당장 오르냐 마냐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실제 딜링룸의 프로들은 가격이 내려갈 때 지금 누가 이걸 방어해주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내려갈 때 누가 사주고 있는가를 묻는다. 이거 진짜 발생의 전환이네요. 그렇죠. 실제 헤지펀드 트레이더들 표현 중에 딥 바이어들이 살아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매수세가 굳건하다는 뜻이고 반대로 방어선이 무너지면 바로 매수 호가가 사라졌다고 선언해버립니다. 결국 상승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하락을 지탱하는 수요가 존재하느냐로 전체 시장의 뼈대를 파악한다는 거군요. 시장의 수요와 공급 구조를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죠. 하락을 방어하는 힘이 없으면 백날 좋은 뉴스가 터져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자료를 보면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호가창의 움직임을 파생 상품이나 온체인 데이터랑 막 교차 검증을 하던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관의 진짜 매수세를 판단할 때 요즘은 현물 ETF 자금 유입을 보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네, 뭐 매일매일 인플로우가 얼마니, 아웃플로우가 얼마니 기사가 쏟아지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더 예리하게 들여다봐야 할 진짜 지표는 바로 파생 상품 시장의 미결제 약정 변화입니다. 아, 미결제 약정이요. 저도 이 대목이 엄청 흥미로웠어요. 만약에 현물 가격이 막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미결제 약정은 오히려 뚜렷하게 줄어든다. 이러면 구조적으로 완전 다른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 거죠.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시장에 돈을 싸들고 들어오는 거니까 미결제약 정도 같이 늘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신규 자금이 들어와야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움직인다는 건 현재의 가격 상승이 진짜 신규 매수 자금이 밀어 올리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아, 그 기존에 가격 하락에 베팅했던 숏 포지션 보유자들이 손실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시장가로 막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억지로 매수에 가담하게 되는 그 현상 말이죠. 정확합니다. 전형적인 숏 커버링이죠. 가격은 막 오르는데 펀딩비 지표를 보면 마이너스나 제로 부근에 계속 머물러 있다. 이건 지속 가능한 진짜 상승이 아니라 일시적인 수급의 왜곡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숏 커버링에 의한 범핑은 강제 청산 물량이 다 소진되는 순간 그 추진력을 잃어버리고 푹 꺼져버리니까요. 가짜 상승이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옵션 시장 데이터까지 딱 얹어보면 그림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기관의 진성 매수가 쫙 이어질 때는 콜옵션 매수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입니다. 콜 매수가 우위일 때 그 시장 조성자들, 마켓 메이커들의 해징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그 부분이죠. 네, 맞아요. 기관한테 콜옵션을 판 시장 조성자들은 나중에 가격이 올랐을 때 자기들 리스크를 방어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현물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기계적으로 계속 사들여야 합니다. 이걸 감마 해징이라고 하죠. 아, 그러니까 그 감마 해칭이 현물 가격을 밑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또 다른 구조적인 매수세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기관의 매수가 끝나고 이들이 이익 실현을 위해서 콜 매도로 포지션을 싹 돌리는 순간 발생합니다. 시장 조성자들도 현물 해칭했던 물량을 시장에다 한꺼번에 풀어버리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든든했던 방어벽이 순식간에 거대한 매도 압력으로 돌변하는 순간이죠. 이때 되돌림의 깊이를 보면 매수세가 살아있을 때는 한 10에서 20% 정도의 얕은 조정으로 끝나지만 이때는 단숨에 30에서 50%를 밀어버리는 깊은 폭락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상승장에서도 뜬금없이 반토막이 나버리고 그러는 거군요. 결국 파생상품 시장이랑 현물 시장의 그 기계적인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이해해야만 지금 하락이 건강한 조정인지 아니면 추세 자체가 무너지는 건지 판별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자, 이렇게 기관들이 철저하게 데이터랑 구조적인 실행 논리를 바탕으로 움직인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요. 이 보고서에 등장하는 아주 클래식한 명제 하나가 정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떤 문장 말씀이시죠? 기관은 지루할 때 사고 개인은 흥분될 때 산다. 사실 이게 제일 소름 돋는 포인트였어요. 맞아요. 투자 시장의 영원한 진리이자 개인들의 뼈를 때리는 문장이죠. 진짜 저도 예전에 끝도 없이 횡보하는 차트를 막 견디다 못해 아유 답답해 하고 팔아버렸더니 며칠 뒤에 미친 듯이 급등하고 반대로 정고점 뚫고 날아가는 거 보고 와 이제 진짜 불장이다 하고 들어갔다가 오랜 시간 고생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거든요. 청취자님들도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도대체 왜 개인 투자자랑 기관은 이렇게 완벽하게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자료에서는 기관의 실행 비용, 그리고 인간의 인지 편향에서 짰고 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 물량을 모으는 매집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수천억 수조 원 규모를 집행해야 하는 상황 말이죠. 네, 그들에게 가장 큰 적은 다른 경쟁자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그 거대한 매수 주문 자체입니다. 시장가로 한 번에 물량을 왕창 사들이면 가격이 순식간에 폭등해버리잖아요. 아, 슬리피지가 발생해서 자기들 평균 매수 단가만 높아지니까 치명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의도적으로 꾹꾹 억누릅니다.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아주 조금씩 몇 달에 걸쳐서 조용히 정말 숨죽이고 물량을 빨아들이는 거죠. 와, 그러니까 청취자님이나 저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매일 호가창을 들여다볼 때는 가격이 좁은 박스권에 갇혀서 꼼짝도 안 하는 그 숨막히게 지루한 구간이 되는 거군요. 네, 호재성 뉴스도 하나도 없고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코인 끝났다 이런 비관론만 가득할 때죠.
개인이 그 늪 같은 지루함을 못 견디고 아유 던지자 하고 손절할 때 기관의 알고리즘은 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물량을 쏙쏙 채워넣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 기관이 이제 이익을 실현하려고 시장에 물량을 떠넘기는 분배 단계, 즉 엑시트할 때는 역학이 완전히 반대로 작동합니다. 대규모 물량을 시장에 팔면서도 가격이 폭락하지 않게 하려면 결국 누군가 다 받아줘야 하니까 엄청난 유동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유동성이 가장 풍부해지는 유일한 조건은 대중의 관심이 시장에 완전히 집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배는 필연적으로 완벽한 상승장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습니다. 아, 소름 돋네요. 중요한 저항선을 막 시원하게 뚫어내는 브레이크아웃이 나오고 거시경제나 규제 완화 같은 장밋빛 니스가 도배되고 개인들의 포모가 시장을 지배할 때 기관은 아주 조용히 분할 매도를 실행한다는 거군요. 네, 자료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뉴스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벌어진 현상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고 설명할 뿐이죠. 근데 진짜 개인 투자자들은 내 돈 잃기 싫으니까 계속 확인을 갈구하잖아요. 상승 추세가 굳어지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하고 좋은 뉴스까지 확인해야만 아, 이제 안전하구나 하고 들어가니까요. 하지만 정보 피라미드 구조상 모든 대중이 그 확인을 마친 시점은 이미 늦었죠. 기관이 엑시트하기 가장 완벽하게 세팅된 타이밍입니다. 리스크를 인식하는 구조 자체가 아예 반대네요. 개인은 가격에 횡보하면 방향을 몰라서 위험하다고 느끼지만 기관한테는 최적의 매집 기회고 개인이 막 수직 상승하는 걸 안전한 추세라고 믿고 탈 때 기관은 이걸 과열로 보고 탈출을 준비하는 거니까요. 완벽하게 리스크 인식이 역전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이 역전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지금 당장 청취자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네요. 도대체 지금 비트코인은 이 거대한 사이클의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 걸까요? 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그 매집과 분배의 역학을 현재 시장에 바로 대입해 볼 수 있죠. 지금 현물 ETF 승인으로 구조적 자금 통로도 열렸고 이전 사이클 전고점도 돌파한 상태잖아요. 네, 그렇죠. 자료에서는 현재 위치를 진단하기 위해 5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던데 이거 하나씩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지금 시장에 적용해보죠. 첫 번째 기준이 하락 시 반응 속도와 저점 구조였죠. 네, 최근 시장을 보면 지정학적 이슈나 거시경제 충격으로 한 10%, 20%훅 빠지는 급락이 나오더라도 그 하락이 막 며칠씩 길어지지 않고 꼬리를 길게 달면서 즉각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맞아요. 거시적 관점에서도 저점을 꾸준히 계속 높여가는 구조를 잘 유지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두 번째 기준인 상승 구조의 형태와도 직결되는데요. 분배의 끝자락, 즉 시장 꼭대기에서 나타나는 그 미친 듯한 수직 붕괴는 아직 안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상승은 오히려 격렬한 조정을 동반하면서 한 단계씩 탄탄하게 가격대를 다지는 계단식 구조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기준은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테마죠. ETF 자금 유입의 지속성이네요. 과거 사이클처럼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고배율 레버레지 당기는 단기 한머니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요. 국부펀드나 연기금,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장기적인 전략적 자산 배분 차원에서 하락할 때마다 계속 자금을 넣고 있다는 점, 이게 아주 중요한 구조적 차이입니다. 단기 트레이딩 자금이 아니라 묵직한 전력 자금이라는 거군요. 네 번째 기준인 사이클의 시간적 길이 측면에서도 아직 좀 여유가 있어 보여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본격적인 가격 발견 단계에 들어가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장기 상승 랠리를 펼쳤잖아요. 네, 현재 우리는 그 본격 궤도에 진입한 지 아직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은 시점이니까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5번째 기준, 바로 시장 심리와 내러티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사이클의 고점, 다시 말해 기관의 분배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게 극단적 낙관론입니다. 택시기사님이 막 알트코인 추천하시고 모든 사람이 10만 달러, 20만 달러 무조건 간다고 맹신하는 그 대중의 광기 말이죠. 하지만 솔직히 지금 시장 심리를 보면 장기적으로 긍정적이긴 한데 단기 변동성에 지쳐서 피로감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 회의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했잖아요. 주기적으로 펀딩비가 마이너스로 훅 리셋되면서 레버리지 낀 롱 포지션들이 싹 청산되는 걸 보면 아직 그 맹목적인 과열 단계, 즉 포모의 끝자락과는 거리가 꽤 멉니다. 와, 이 5가지 기준을 종합해보니까 결론이 꽤 선명하게 나오네요.
우리는 그 길고 지루했던 초기 매집 단계는 확실히 지났지만 아직 기관이 물량을 전면적으로 막 쏟아붓는 분배 국면의 징후는 없다. 네, 구조적 진단을 해보자면 현재 시장은 가격이 새로운 레벨로 도약하고 있는 확장 국면의 중기 혹은 중후반 어딘가를 지나고 있다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합니다. 확장 국면의 중기라? 그래 합리적이면서도 안심이 되는 진단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차트 볼 때 가장 직관적으로 시선을 확 빼앗기는 그 구간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 사이클 막바지에 등장하는 그 로켓 같은 구간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 파라볼릭 무브, 미친 듯한 수직 상승 구간이요. 흔히들 이때 거래량이 막 미친 듯이 터지고 차트가 수직으로 서니까 드디어 기관들이 마지막까지 공격적으로 매수 버튼을 부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겪는 가장 치명적이고 슬픈 착각입니다. 자료에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대목이죠. 네, 수직 상승이 기관의 매수 때문이 아니라고요? 기관의 매수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기관의 매수가 이미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계적인 원리입니다. 그 매도 압력이 사라진 이른바 공급 공백 상태라는 그 개념 때문인가요? 정확합니다. 확장 국면 후반부가 되면 이미 기관들은 바닥에서부터 필요한 물량을 싹 다 매집해서 자기들 창고에 잠가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유통되는 유동 물량 자체가 극도로 희소해진 진공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매도할 물량이 텅 비어버렸으니까 거기서는 아주 작은 수요만 툭 들어와도 가격이 위로 뻥 하고 튕겨 올라가겠네요. 맞아요. 가격이 확 오르니까 숏 포지션들이 연쇄적으로 강제 청산을 당하면서 숏 스퀴즈가 터지고 거기에 뒤늦게 이번엔 진짜 불장이다 하면서 흥분한 개인들의 엄청난 호모 자금이 막 밀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이 밀어 올리는 게 아니라 기관이 물량을 다 걷어들여서 텅 비어버린 호가창 위로 강제청산 물량이랑 개인들의 포모 자금이 자기들끼리 막 맞부딪히면서 스파크를 일으키는 거군요. 피드백 루프처럼요. 네, 그 구조적 피드백 루프가 가격을 우주로 밀어올리는 현상이 바로 파라볼릭 상승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무서운 이야기네요. 그렇다면 이 미친 듯한 수직 상승 구간이야말로 기관 입장에서는 자기가 쥐고 있는 막대한 물량을 시장가에 막 던져도 가격이 안 빠지고 개인이 다 소화해주는 완벽한 엑시트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네요. 과거 사이클의 역사가 그걸 너무나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비트코인이 5,000달러에서 2만 달러로 불과 몇 달 만에 치솟았을 때, 그리고 2021년에 2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폭등하면서 매일같이 환희의 뉴스가 쏟아졌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온 세상의 축제 분위기였죠. 기관은 바로 그 압도적인 유동성의 쓰나미 속에서 매일 양봉이 뜨는 그 축제 분위기를 틈타 자신들의 물량을 개인들에게 아주 조용하고 행복하게 넘기고 떠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뼈에 새겨야 할 핵심입니다. 수직 상승 구간에서 터지는 그 엄청난 거래 대금이 스마트머니가 시장을 주도하려고 쏘는 첫 돈이 결코 아니라는 거네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을 고스란히 다 받아내면서 그 파티의 대가를 치르게 될 대중들의 마지막 돈입니다. 첫 돈이 아니라 마지막 돈이다. 와, 파라볼릭 상승을 이보다 더 서늘하고 완벽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낱낱이 파헤친 이 실행 논리 보고서의 내용들을 곰곰이 곱집어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을 바라보던 그 직관적인 시야가 완전히 180도 뒤집히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네,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경험이죠. 진짜 스마트머니의 매집은 결코 화려하거나 가슴 뛰는 강세장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시장 쳐다보기도 싫을 만큼 지루하고 피말리는 그 과정 속에 꽁꽁 숨어 있죠. 반대로 그들이 물량을 떠넘기는 엑시트의 순간은 언제나 거시적인 호재가 터지고 뚫어뻥처럼 시원하게 저항선이 뚫리는 환희로 포장된 완벽한 강세장의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트가 막 붉게 달아오르면서 무섭게 상승할 때 본능적으로 나도 지금 당장 타야 하나? 이렇게 묻지 마시고 질문을 바꾸셔야 합니다. 네, 지금 이 화려한 상승이 누군가 기나긴 지루함을 견디며 매집한 물량이 폭발하는 초기 단계인가? 아니면 시장의 흥분 속에서 누군가 은밀하게 물량을 넘기고 있는 마지막 분배의 과정인가? 이렇게 분석해야 한다는 거죠.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논의한 이 모든 기계적 지표와 구조적 분석의 맨 밑바닥에는요, 결국 인간의 본성이라는 가장 다루기 힘든 전수가 깔려 있습니다. 기관의 실행 논리 자체가 사실 대중의 그 인지 편향과 감정적 반응을 철저하게 계상해서 역이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니까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결국 우리 스스로의 멘탈 모델을 바꾸는 게 핵심이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들께서 며칠 동안 좀 천천히 고민해 보실 만한 아주 도발적인 화두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 도발적인 화두요? 어떤 건가요?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흥분에 취약한 인간의 본성이라면 말이죠. 만약에 개인 투자자가 자신의 뇌파나 생체 신호를 측정해서 본인이 시장에 대해 극도의 지루함과 무관심 혹은 절망을 느낄 때만 강제로 매수 버튼을 누르게 하고 와, 절망할 때만 강제 매수요? 네. 그리고 반대로 뉴스를 보며 심장이 막 뛰고 지금 당장 집을 팔아서라도 사고 싶다는 극도의 흥분을 느낄 때 무조건 보유 물량을 시장에 던지도록 완벽히 통제된 알고리즘을 짠다면 어떨까요? 세상에. 진짜 본성을 완벽하게 거스르는 역발상 알고리즘이네요. 인간이라는 자연스러운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는 그 고통스러운 역발상만으로 과연 우리는 저 냉혹한 월스트리트 알고리즘의 완벽한 복제품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장이라는 이 거대한 유기체는 우리의 그 인위적인 본성 통제마저도 이미 가격에 선반영하면서 또 다른 정교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지루함과 탐욕을 역으로 코딩한 매매 알고리즘이라 본성을 이기려는 시도 자체가 해답이 될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이 될지 정말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철학적이고도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이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넘어서 여러분이 시장의 노이즈를 싹 걸러내고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읽어내는 자신만의 단단한 렌즈를 구축하는 데 꼭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시그널을 찾아 떠나는 심층 탐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청취자님의 지적 호기심을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안내할 새로운 통찰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소음이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